이번에 강좌는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 강좌는 희망을 얘기하는 강좌입니다. 특별히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또 때로는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여건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 또는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소중한 대화를 나누고자 해서 이 특별히 기대하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미 썼고요,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강좌를 또 우리 인터넷상에서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 기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좌에서 기대는 희망 같은, 소망 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죠. 기대는 좁습니다. 요건 좀, 희망은 좀 감성형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이성적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두루뭉술 좋은 얘기야. 희망은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겠죠. 실천 가능한 것이 있고 실천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기대는 바로 희망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잡아서, 그러니까 좁아지죠, 범위가. 그리고는 이것을 내가 직접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그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결과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내가 실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입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감성의 틀 안에서 그냥 좋고 휴머니즘적이고 아름다운 것 안에, 테두리 안에 있어요. 희망만 해도 좋은 거죠. 그러나 기대는 희망 중에, 희망의 요소 중에 하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저는 이 강좌에서 기대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 강좌에 또 상세한 용어 설명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그런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이뤘을 때에 그 내가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몸무게를 10kg 뺄 거야,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대입니다. 몸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정신적인 소산에 대한 거, 모든 게 다 기대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몸무게를 내가 10kg 뺄 거야, 아니면 내가 좀 날씬해질 거야. 그게 외모만을 위해서 날씬한 게 아니죠. 내 건강,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은 모든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 내가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진짜 다이어트 좀 해야 돼,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희망이죠. 그렇지만 나 이번 진짜 할 거야. 이번 금년 몇 년 동안에 내가 반드시 내 몸을 어느 정도로 내가 변화시킬 거야.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거야. 내가 식사를 좀 이렇게 조절할 것이고, 앞으로 또 운동을 이렇게 할 것이고 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기대한 것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가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을 그대로 행하고 하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오겠죠. 그것이 바로 기대인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이제 내가 기대해서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어야죠. 통제할 수 있어야 다이어트로 가겠죠? 그래서 자기를 통제해서 이제 이런 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실행을 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것이,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바로 기대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기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를 실행하는 가운데 자기를 통제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자기 통제하면서 성취하게 되죠. 이제
한 가지라도 이루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이루게 돼요. 근데 다이어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엄격하게 나를 다루고 나를 통제하면서 또 계획적으로 내가 진행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성취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때때로 나의 이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거라든지 뭐 아무렇게나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이겨내서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참 아름답게 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고 있는 사람 대체로 얘기해 보세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건 극단적인 이런 얘기는 죄송한데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쪄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자신감이 적은 경우도 사실 발견이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일단 자기가 통제를 하고 자기가 성취한 사람은 분명히 자신감이 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취를 아주 작은 거라도 성취를 하면 이 작은 거를 성취한 사람은 작은 게 모이고 제가 이번 강좌에서 수도 없이 이제 반복할 텐데 이것이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작은 게 모여서 큰 것도 되고 작은 걸 많이 한 이 자신감으로 인해서 큰 것도 이루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골목에서 골목대장을 하던 어린아이가 대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섬마을에서 골목에서 골목대장으로 자라난 사람이 대통령이 되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대하는 가운데에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감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반복되는 삶, 또 때로는 정체되는 삶,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잘 안 되는 가운데 보면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삶에서 의미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을 얻게 되면 삶의 의미나 자존감이나 또는 나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요, 돈보다 더 분명히 귀한, 물론 돈도 많으면 지갑에 돈이 통장에 돈이 꽉 들으면 자신감이 생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자신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해서 기대를 만들고 기대해서 자기를 통제해가면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나오는 자신감으로는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강좌의 핵심이에요. 통장에 돈만 많아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감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가운데 성취해서 생겨나는 자신감은 더 큰 일, 그 무엇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강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선은 기대의 시작은, 기대의 기본은 역시 희망이죠.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이 되는 거죠. 반드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우리는 항상 가슴이 설명해요. 바라는 것이죠. 희망. 바라고 또 기대하는 가운데 이게 희망이 우리를 참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주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는 가운데 이제 그 희망에서 우리는 기대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이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좀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롱샷죠. 멀리서 이렇게. 기대는 뭡니까? 그 멀리서 바라는 것을 좁혀서 클로즈업으로 해서 좁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채택해서 계획을 세우고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가? 계획해 준비해서 내가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시작은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희망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그 드라마나 그런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쇼생크 탈출. 이거 제목이 좀 그래 정확하게 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무슨 탈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액션 있는 거 이런 거 막 그런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걸렸어도 저는 한 달 이상을 안 봤습니다. 제가 이걸 신촌에서 90년대에 본 것 같은데 계속 그 신촌 노타리 쪽에 걸려 있었어요. 쇼생크 탈출.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드라마가 있는 거, 뭐 생각할 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액션 영화인가 싶어가지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점점 좋다 얘기가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거예요. 쇼생크 탈출은 바로 희망을 얘기하죠. 호프를 얘기하죠. 여기 쇼생크 탈출에 이제 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 하나는 뭡니까? 팀 로빈스. 또 하나는 모건 프리만. 한 사람은 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이죠. 그래서 두 친구가 나오는데 모건 프리만은 레드고 그리고 팀 로빈스는 이제 앤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앤디와 레드가 있는데 이 앤디, 레드는 나이가 더 많고 교도소 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앤디는 뭐 둘 다 뭐 이제 하여튼 평생 무기징역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근데 둘 다 이제 친해지지만 이 앤디는 여기에서 호프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예, 그 레드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둘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나이는 이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 앤디가 호프라는 말을 하니까 앤디 호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very very dangerous 위험한 단어야. 적어도 이 감옥 안에서는 호프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호프라는 걸 이 영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앤디는 교도소를 탈출하죠. 그렇다고 뭐 이 영화는 탈출이 주제가 아니죠. 호프에 대한 겁니다. 탈출이라는 거는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가 있는데 아주 이 드라마 재밌습니다. 아주 천재 공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친구가 자기 형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사형을 이제 앞에 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는 모든 설계도를 자기 몸에 문신으로 다 그려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도소 탈출을 이제 시도합니다. 아주 대단히 재미있고 또 영어 공부도 할 겸 이렇게 드라마 보는 분들은 이런 거 보면 좋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보면 자막 파일까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드라마도 재미있고 또 이렇게 대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건 정말 이게 진짜 탈출 드라마인 거예요. 그러나 쇼생크 탈출은 탈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앤디가 나중에 이제 탈출하지 않습니까? 탈출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레드한테 엽서를 보냅니다. 편지인가 엽서인가? 그래서 거기에 편지에 그렇게 얘기하죠. Hope is a very good thing. 그런가? Hope is a good thing. 호프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레드한테 보내죠.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은 무슨 교도소 탈출에 대한 액션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좋다는, 더군다나 종신형을 사는 사람들, 내일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일도 교도소에 있어야 돼, 1년 뒤에도 있어야 돼, 10년 뒤에도 있어야 돼, 죽기 전까지 있어야 돼. 물론 죽기 바로 전에는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겠지만 그 평생을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이 드라마는 호프를 얘기해줘요. 미래가 없이 그 교도소 안에서 살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미래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교도소에 안 산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정말로 처절하게 힘들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종신형 죄수처럼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이 쇼생크 탈출은 아주 깊은 그 생각을 주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들은 이 영화를 대사로, 저는 이거 대사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재본해서 이렇게 대사로만 읽어도 봤어요. 영화는 안 보더라도 그 대사에서도 굉장히 배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표현들도 있고. 결국은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앤디 듀프레이는 희망을 갖게 되고 교도소를 탈출하게 되죠. 탈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실천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희망은 결국 제 주장대로 하면 기대로 바꾸고 기대로 실천해서 성취하게 되는 그런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의 출발점은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에서 기대가 나오죠. 그러면 희망이 좋으면 좋은 희망에서 좋은 기대가 나오죠. 좋은 희망, 좋은 일 이렇게 하고 좋은 양질의 희망.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기대를 실천하면 나도 좋고 사회도 좋아지는 거예요. 나쁜 기대, 나쁜 희망, 위조 지폐를 어떻게 하면 진짜 100%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희망으로 만들면 사회에 얼마나 큰 악이 되겠습니까? 나는 좋겠지만. 그래서 좋은 희망, 우리가 좋은 물을 가지고 간장을 담으면 좋은 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미에 옛날에 선교 사역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탐방하러 갔을 때 보니까 남미에는 안데스산 4,500m입니다. 해발 얼마나 높아요. 이 4,500m에 호수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뭡니까? 다 4,500m 그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에요. 호수가 아주 청정합니다.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파래요, 호수가. 그 큰 호수들이. 호수가 기본적으로 크기가 다 우리나라 강원도 이상 되는 크기예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호수가 아니고 배 타고 건너려면 몇 시간 건너는 그런 큰 호수인데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왜냐? 청정의 눈이 안데스에서 눈 녹은 물이 나왔으니 이런 좋은 물로 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물에서 좋은 이렇게 간장이 나오고 좋은 물로 인해서 좋은 맥주나 그런 게 나오고 좋은 데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희망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는 좋은 기대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 좋은 기대를 성취했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자신감과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자식이 나옵니다. 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거 비욘드 금수저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정말 돈 많은 부모 이런 것만 좋은 부모가 아닌 것이죠. 정말로 건강한 부모, 피지컬하게 건강하고 멘탈하게 건강하고 삶이 건전하고 남을 이렇게 기부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 부모 또는 약자를 사랑하는 부모, 이런 사람 만나면 자식도 그대로 닮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내 부모가 이런 게 부족했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또한 강좌에서 여러 번 반복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얘기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물에서 좋은 간장이나 좋은 맥주나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좋은 부모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고 좋은 희망에서 좋은 기대가 나온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희망에서 기대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은, 역시 이제 희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크고 두루뭉술하고 또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성적인 기대로 바꾸어야만이 살아있는 희망이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희망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희망만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몽상가라고 그러죠. 늘 희망만 좋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몽상가 어떤 사람입니까? 술 같은 거 먹으면 그냥 세상이 이래, 막 정치인을 비판하고 인생은 이래야 돼, 늘 그런 막 내용만 막. 또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을 때 술 먹으면 내가 너한테 뭐뭐 해줄게, 막 이런 실천도 못할 거, 이런 얘기만 잔뜩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로 구체적인 기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통제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런 거 없이 말만 이제 잘하는, 그 때때로 기분에서 이제 그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만, 이거 몽상감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몽상, 희망만 있는 사람이 몽상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좋은 것이지만 희망만 있으면 몽상가가 되고, 희망만 있으면 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만 잘하는 사람 많죠. 자기는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결코 희망만 가져는 안 되고 그 희망을 기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 이제 기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생기면, 아까도 다이어트 얘기를 했지만, 목표가 생기면 자기를 통제하게 되죠.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거를 못 하니까, 내가 놀고 싶은 거 줄여야 되겠죠. 먹고 싶은 거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 좋은 거 우리 독서라든지 글쓰기는 계속 해야 되지만 내가 많이 했던 게임이라든지 많이 했던 뭐 이런 거 조금 줄여야 되겠죠. 이제 내 기대를 하기 위해서, 이게 통제입니다. 그런데 통제라는 것이, 통제만 보세요. 자, 통제의 주체가 남이 통제하면 이거는 힘들고 불편하죠. 내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건 할만한 겁니다. 그렇죠? 남이 나를 너 하지 마, 이거 너 밥 먹지 마, 너 밥 줄여, 너 운동해, 이거는 고문이죠, 고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패키지 여행. 그러면 여행 가면 평일날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 산에 올라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막 힘들게 저녁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될 정도로 막 힘든 여정을 가죠. 그렇지만 이 여행의 주체는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도 모으고 시간을 겨우 내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는 동안은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 여행에 집중해야 돼.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줄여야 돼. 내가 통제한. 답답하지 않죠. 좋죠.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이 통제하는 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통제는 통제할수록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해 버릇하면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해 보세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 하나라도 반듯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보면 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 몸 하나라도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려면 내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노력하면서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종의 자신감이 배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를 나로 잡고 내가 나를 통제할 때에 나는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통제가 자신감으로 나를 이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좀 보면 이제 그 자기 통제를 제가 좀 그래도 좀 지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상 이런 생활에서는 제가 통제를 잘하는 것 같은데
공부에서는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뒤늦게 이제 공부를 좀 합니다만은 공부해야 될 학창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자기 통제 이거는 뭐 다 못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철들이 없어서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학창 시절에 조금만 더 내가 정신이 깨이고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대학 졸업이 되면 다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학창 시절에는 남들이 좀 아직도 잘 못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열심을 내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안 살았기 때문에. 저도 몰랐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저 학생들이 이해 안 할 거를 생각합니다. 그 이해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그 학생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살았는데도 살지 않았는데도 먼저 산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합리적인 자리에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 근데 저같이 좀 부족했던 사람은 살아봐야 이제 그제서 알기를 살아봐야. 자, 우리가 바로 그런 그 학생 때 젊었을 때 못하는 이유는 청춘의 시기, 특히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청춘의 시기는 아무래도 그 에너지가 강할 때죠. 에너지가 막 업될 때니까 이 에너지가 그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자신의 스펙을 다듬는다거나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에너지가 도움이 잘 안 되죠. 그 청년 때, 학생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막 몸도 변해, 마음도 변해, 막 시야도 변해, 질풍노도잖아요. 정신이 없는 시기. 이거를 이겨내고 공부를 하고 자기를 다듬으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너무나 행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켓을 쏘지 않습니까? 로켓을 발사할 때 이게 초속 10km 정도로 굉장히 빠른 거리죠. 초속 10km예요. 초속 10km로 이것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이것이 성층권을 벗어나서 이제 우주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땡기는, 우리가 중력 있죠? 중력. 땡기는 만유인력, 중력이 있기 때문에 초속 10km라고는 엄청난 힘으로 쏴야만이 이 로켓이 대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력이 강하니. 청년 때는 마찬가지. 청년이라고 하는 에너지,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냥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에너지를 통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자신을 다듬기는 정말로 엄청나게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참 그런 건 저도 참 방법이 없을, 저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유명한 선생님의 이런 분들은 학생들을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막 몰리죠. 왜냐하면 그 정신을, 이런 그 중력, 청소년으로서의 그런 그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좋은 것이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청년 때는 그렇게 못하면, 학생 때는 그게 좀 어렵죠. 에너지가 강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조금 일찍 이렇게 되면 좋은데 참 방법이 없네.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또 유튜브 같은데 또 저보다 더 좋은 강의가 있지 않겠나. 청소년기에 그 강한 에너지를 이기고 노력하고 아주 그냥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 참 알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건 또 따로 또 알아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요거는 뭐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요. 나중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내용을 기대를 해서 통제를 하다 보면, 이 통제가 아까 금방 얘기한 대로 자의식, 내가 내 의지로 이제 통제를 해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컨트롤 하다 보면 나에게 자신감이 생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안 부럽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안 부럽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나보다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의 삶과 존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수 있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기대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를 열은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을 것이고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잘 안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라는 말을 앞에 붙었어요. 다시 우리가 기대해보자. 다시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신감이 생겨나게. 이거는 청년만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나이 들은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가지 작은 거 하나라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모여지면 더 강한 나를 만들어줄 수 있고 더 자신감 있는 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희망을 갖는 거 좋습니다. 두루뭉술하게 많은 좋은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희망 가지고 좋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몽상가로 끝납니다. 그러나 희망 중에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를 기대해야 되는, 그 기대하고 실행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 우리 마시멜로, 유명한 이야기 알죠? 마시멜로. 아주 어린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놓고 뭐 내가 조금 여기 갔다 올 동안 요거 안 먹으면 한 개 더 줄게. 대다수 아이들은 먹을 수밖에, 저 같아도 먹었을 거예요. 그 너무 어린아이니까,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몇 명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면 2개 줄게, 더 줄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 더 잘 됐더라는 얘기가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통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통계나 연구는 뭐 1년, 2년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한 사람의 평생을 연구하는 통계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무슨 가계, 어느 사람의 그 좋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그 패밀리를 쭉 연구를 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나왔다는 게 연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계통에서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음식을 몇십 년 먹은 사람, 어떤 상태에 몇십 년, 이렇게 긴 연구의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랬더니 역시 긴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음식 먹은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더라,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우리가 자기를 통제하는 모습에서 뭐 이걸 이렇게 뭐 연구로 해서 같은 연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서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변화가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런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어린아이가 너무 성숙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자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저는 뭐 우리 아시아의 타이거맘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자녀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그러면서 자녀가 한두 가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통제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면서도 자, 뭐 한 가지는 네가 한번 해봐라. 예를 들자면 뭐 하루에 몇 번 이를 닦는다든지, 또 일주일에 한 번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자기를 통제하면서 실행을 시키면 아이가 그것을 행하면서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가 이를 만약 하루에 3번 닦는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안 그러는 아이들을 딱 보면서 자신감을 물론 그 안 그러는 아이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신감이 생겨. 보니까 나는 이렇게 딱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달라. 그렇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다르네? 내가 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는 자에게는 자신감이 온다. 자신감이야말로 험난한 세상을 살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사막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신감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막을 횡단하겠어요? 걸어가면 반드시 나온다. 나는 분명히 걸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없이 어떻게 그런 사막, 그 안개 속 그런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정약용 선생을 우리가 그 여유
정약용 선생이 평생 지은 책을 우리가 여유당 전서라 이제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평생 우리 목민심서 뭐 이런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걸 뭐 백몇 권이나 된 걸 쫙 모은 게 여유당 전서인데, 이 여유당이 바로 이제 정약용이 이제 그 정약용은 우리가 해남에 그 이제 그 다산 거기에 있었지만은 여유당 다산 정약용의 집은 이제 그 양평이죠. 그 양평에 보면 양평에 있는 정약용의 그 집에 있는 데가 바로 여유당인데, 그 여유가 정약용의 호입니다. 정약용의 호.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 이 여유는 좀 달라. 이거 여유잖아요. 좀 이제 그 여유가 좀 다른 여유, 우리가 잘 아는 여유는 다른 거예요. 요 여유, 이 여유, 이거는 우리가 여유로운 삶 뭐 이런 거, 여유를 느끼다 할 때 이게 여유입니다. 근데 정약용은 이름이 여유, 이거는 좀 중국의 그 고사에 나오는 어떤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여라는 짐승이 있고 유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여라는 짐승. 그래서 이제 이 여는 보니까 여는 큰 짐승인데 막 코끼리 같은 큰 짐승. 그러니까 얘는 너무 크니까 얼음 위 같은데 걸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만약에 우리 황소 얼음판에 넘어지면 대책 없어요.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큰 짐승이 얼음 위에 갈 때는 굉장히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히 걸어야 돼요.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도 이거 뭐 이런 게 원래 원숭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숭이 같은 어떤 이상한 짐승이 있는데, 그런 짐승 보면은 굉장히 항상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고 조심 포식자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 여유라는 말은 조심조심 늘 자기를 통제해야 하면 사는 그런 모습을 여유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유. 그러니까 여유를 이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누린다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인데 정약용의 여유는 이제 고사에 나오는, 이제 고전에 나오는 어떤 짐승 이름인데, 늘 조심조심 신중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짐승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신중한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겁이 많아서 신중하면 좀 불쌍하죠. 우리가 쥐라든지 뭐 이런 건 항상 신중하죠. 새가 날라와, 뱀이 먹어. 그러니까 쥐 같은 거 항상 조심조심 하죠. 오소리는 안 그래요. 오소리는 당당합니다. 오소리는 겁나는 게 없어요. 오소리가 겁나는 건 저 호랑이나 뭐 표범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으니까 오소리는 뭐 왕이에요, 왕. 그래가지고 오소리는 뱀도 겁을 안 내. 뭐 이제 새도 그러니까 큰 새는 좀 위험하겠죠. 근데 하여튼 힘이 없어서 이제 쥐 같은 것처럼 막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존재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은 있으나 늘 신중해서 자기를 조심하면서 자기를 항상 신중하게 자기의 말과 행동을 잘 처신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뭡니까? 힘이 없어서 신중한 사람은 좀 불쌍하죠. 늘 눈치만 봐야 되는 거.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당당하지만 항상 유처럼 조심조심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신중하게 통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그런 내가 조심하고 통제한다고 하는 사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딱 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정약용 시대는 그런 세상이 정신없는 시대잖아요. 막 잘못하면 막 선비들이 죽어 사약을 먹어야 돼, 뭐 목이 잘려야 돼, 귀향을 가야 돼,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 자신이 여유처럼 나 자신을 딱 신중하게 잡을 때 나는 분명히 어떤 모습이든지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통제인 것입니다. 통제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동물이 그렇게 막 눈치 보는 거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항상 나를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듬는 거하고는 질이 다르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통제하고 다듬을 때는 나에게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취를 통한 자신감이죠. 그래서 기대하고 자기 통제를 하고 또 그 자기 통제하는 가운데 모든 과정을, 기대의 과정을 잘 겪어내면 기대, 그 다음에 과정이죠. 그 다음에 성취, 그 다음에 성취 다음에 자신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번 강좌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 말고요. 아주 소소한 거라도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하는 거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실천하고 성취할 때에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고요. 그것들이 모여지면 나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인물이 없더라도, 학벌이 없더라도, 또는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도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 자신감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드는 사람, 우리 노인에게까지도 함께 적용되는 소중한 소산이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